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아마존 핵배팅은 게임 체인저처럼 보인다. 그리고 2025년 메드케어 플랜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를 탐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아마존의 새로운 핵 에너지 투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핵 에너지 배팅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워싱턴주에 새로운 원자로 세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와 인근 가정, 사업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신생 핵 에너지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투자하며 버지니아에 또 다른 핵 발전소를 건설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움직임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려는 기술 대기업들의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알파벳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마존은 기존의 펜실베이니아 원자력 발전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넘어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직접 투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죠. 하지만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는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공사기간도 최소 2030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익사 업체들은 신규 원자로 건설에 소극적이었지만 아마존의 참여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워싱턴주에서 공공 유틸리티 협회인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협력해 총 320메가와트 규모의 4개 소형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원자로들은 워싱턴주의 리치랜드에 위치한 기존 컬럼비아 발전소에 설치되며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마존은 이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구매할 권리를 가지지만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은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맡게 됩니다. 이번 협력으로 해당 부지에는 최대 96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총 8개의 원자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엑스에너지는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로 기존 원자로보다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연방자금과 다우 같은 다른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이 라운드에는 시터델의 CEO 켄 그리핀과 아즈 매너지먼트, 미시간 대학 기금 등이 참여합니다. 아마존은 버지니아에서도 별도의 핵 발전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더미니언 에너지와 협력해 향후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가 전력 공급을 위한 SMR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미니언은 버지니아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향후 13년 내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핵 에너지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력 구매를 넘어 원자로 건설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의 CEO인 제 클레이셀은 이 투자 결정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SMR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마존은 자사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핵 에너지 투자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도전적인 움직임이 과연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향후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5년에는 메디케어 플랜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메디케어 건강보험 플랜이나 파트 D 약물 플랜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케어 등록 기간은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의 메디케어 등록 과정은 예년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일부 플랜을 없애거나 혜택을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의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기부담금 등 다른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의 평균 최대 자기부담금은 약 5,929달러로 450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휴메너, 에트너, UNIT, HCR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크게 올릴 예정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약물 플랜인 파트 D의 변화도 큽니다. 2025년부터 파트 D 약물의 자기부담금이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2,000달러로 상한이 정해지지만 일부 플랜에서는 공제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메더케어 거부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처방약이 플랜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의 병원 네트워크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병원들이 이 플랜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만약 지역 병원이나 의사와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플랜이 해당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시력보험, 피트니스 수업과 같은 추가 혜택도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장 증빙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혜택이 조금 줄어들었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랜을 선택할 때는 편견 없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나 에이전트는 자신에게 유리한 플랜을 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어 공식 웹사이트나 각 주의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메디케어 플랜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플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